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극찬을 받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정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 영화에 대한 겁니다. 자, 시작부터 숫자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100%. 말 그대로 완벽하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세계적인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처음으로 받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영화가 개봉된 한국에서 나온 한 관객의 평가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영화였다. 아니, 어떻게 한 영화를 두고 이렇게까지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걸작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관객들을 이렇게 깊은 논쟁 속으로 빠뜨린 이 영화.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만수라는 인물입니다. 25년 동안 제지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이고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다 이뤘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죠. 그런데 정말 평화롭던 그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회사가 다른 곳에 팔리면서 25년이나 문바쳐 일한 곳에서 듣게 된 말은 정말 차갑고 단호한 한말이었어요. 바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제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리니까 만수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짜 회사를 차려서 구인 광고를 내고 자기 경쟁자들을 지원하게 만든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버린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들겠다 이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줄거리가 사실은 한 거장 감독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품고 있던 집념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박찬욱 감독이 스스로 내 인생의 프로젝트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97년에 원작 소설이 나왔고 2000년대 초부터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중간에 할리우드에서 만들려던 게 무산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20년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스크린에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주연을 맡은 이병헌 배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17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왔대요. 그래서일까요? 마침내 한국에서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건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정과 끈기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점이 엄청난 논쟁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대체 왜 평론가와 관객의 시선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 걸까요?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해외 평론가들이 이건 걸작이다, 굉장히 신랄하고 영리하다면서 극찬을 쏟아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오스카상을 받은 기생충과 비교하기도 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한국 관객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관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았을까요? 한번 짚어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어떻게 평범한 가장이 실직했다고 살인까지 저지르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둘째, 영화 분위기가 이게 날카로운 블랙 코미디인지 아니면 그냥 좀 어색한 슬랩스틱인지 헷갈린다는 거고요. 셋째, 이 쟁쟁한 배우들을 데려다가 너무 소모적으로 쓴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세상에 CCTV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범죄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은 바로 그 지점, 그 비현실성이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정글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아주 사악할 정도로 영리하게 비꾸는 작품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일부 관객들은 거의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대단한 배우들을 데려다가 엑스트라처럼 만들어버렸다는 한 리뷰처럼요. 말도 안 되는 줄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들의 재능이 그냥 허비되었다고 느낀 겁니다. 자, 그럼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큰 생각의 차이가 생긴 걸까요? 어쩌면요, 이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 이 단절감 자체가 감독이 노린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아, 정말 공감된다, 이런 쉬운 위로를 주려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에 아주 불편한 질문을 우리 앞에 툭 던져넣는 겁니다. 생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도덕성을 뛰어넘는 순간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결국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외 평론가들에게는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 읽혔던 이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내고 있는 한국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비논리적이고 답답한 이야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결국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우리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대한 영화란 우리를 위로하고 공감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 판단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